우리가 장기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작품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일단은 한문이 너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읽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쌤하고 오늘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개관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배워봤을 거예요. 보통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통해서 처음 입문하게 되고요. 보통 고1 교과서에 춘향전이나 심청전이 실려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배워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은요. 판소리로 불리던 것을 나중에 소설로 정착시킨 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죠. 이게 뭐 추후 어떤 작품에 따라서는 신소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좀 점선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판소리로 불리던 것이 소설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나중에 정착된 거니까 국문소설, 한글로 적혀 있고요. 동물을 통해 인간의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우화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판소리였던 것이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을 했다 보니까 판소리는 노래잖아요. 그쵸, 여러분? 노래가 있고 소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산문이잖아요. 그쵸? 줄글. 그래서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율적 특성과 산문의 특성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장기라는 숙꿩을 말하는 거죠. 까투리는 이제 암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꿩 부부가 어떤 콩을 보고 서로 먹네, 먹지 마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그 콩을 먹게 되는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좀 더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재는 나왔죠. 까투리라는 암꿩과 장기라는 숙꿩, 즉 꿩 부부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전 소설은 정말 늘 전작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쌤이 약간 좀 한문으로 혹은 뭐 고사가 섞여 있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적어놨어요. 쌤도 이걸 막 다 설명해주면서 쓰려면 조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친구들은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영상을 다시 돌려서 필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는요. 보람에 포수에 쫓긴 장기, 숙꿩이라고 했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거 보면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까투리와 아들, 딸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온다. 자, 여러분, 공간적 배경은 들판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콩 한 알을 발견한 장기는 이것을 먹으려고 한다. 까투리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이제 까투리, 여자꿩이죠. 이 암꿩이 자기 남편에게 무어라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 콩 먹고 잘 된단 말은 내 먼저 말하로리다. 잔디찰방 수망으로 황천부사 재수하여 청산을 영이별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 마소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잔디찰방이라는 게 무덤의 잔디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덤의 잔디를 지키는 건 뭐겠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해학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야, 너 무슨 뭐 무덤 잔디 수호대 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황천부사 재수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망은요, 벼슬을 뽑을 때 첫 번째 후보자예요. 근데 그게 좋은 곳이 아니라 황천부사라는 거죠. 황천은 여러분 저승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야, 너 무슨 저승읍에 읍장 되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승시 시장 되고 싶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서를 볼 양이면, 자, 여러분, 고서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쵸? 고서를 인용한다라는 거니까 이 작품은 고사, 옛날 이야기의 인용이 많다라는 거죠. 고집불통 과하다가 패가망신 몇몇 친구라고 하면서 나열을 하네요. 진시황의 몹쓸 고집, 부소의 말 듣지 않고 민심소동 40년에 2세 때에 실국하고,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지금 고집불통 말을 듣지 않다가 패가망신한 사례가 1번이 진시황이래요. 진시황이 자기 첫 아들 부소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부소가 분서갱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진시황이 해버렸잖아요. 2세는 이제 진시황 아들 호해인데요. 호해 때 결국 나라를 망해요. 그러니까 이분 진시황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되게 대대하게 나왔던 거와 달리 2대 만에 나라가 끝나버린 거죠. 초패양의 어리석은 고집,
범증의 말 듣지 않자 팔천체자 다 죽이고 무명도강동하여 자문이사하여 있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번째 사례인데요. 자, 초패왕은요 이제 항우이죠. 항우가 이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면서 범증의 말을 듣지 않다가 팔천제자를 다 죽이고 결국 일에 실패해서 자문이사라는 거는 스스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자살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 굴삼녀의 사례인데요. 초나라의 굴언이에요. 이 사람 이제 약간 우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로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죠. 굴언은 옳은 말도 고집불통하다가 진무간에 굳이 갇혀 가령공산 삼원되어 강상에 우는 새 어복충혼 부끄럽다. 자, 여러분 이게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우리 이제 좀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보면요, 여러분. 굴언이 옳은 말을 고집불통, 계속 고집하다가 갇혀서 이제 죽었다는 거죠. 삼혼이 됐다는 건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복충혼이 됐다는 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혼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고집 좀 적당히 부려라 라는 거죠. 그대 고집 과하다가 50명, 즉 몸을 그르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까투리가 이 부분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장기를 만류하고 있는 거죠. 자, 장기란 놈 하는 말이지. 장기가 뭐라고 반박하는지 한번 봅시다. 콩 먹다 다 죽을까? 고서를 볼짝시면. 자, 여러분 장기 역시 지금 옛날 책에 있는 이야기들 고사를 인용하여 반박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야, 무슨 네 말대로면 다 죽냐? 콩태자가 든 사람마다 오래 살고 귀됐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콩태와 관련된 옛날 사람들이 잘된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태고적 천황씨는 1만 8천 세를 살아있고 태호 복희씨는 풍성이 상승하여 15대를 전해 있고 한태조 당태종은 풍진세계 창업지주 되었으니 오곡백곡 잡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궁80 강태공은 달80 살아있고 시중천자 이태백은 기경산천 하여있고 북방의 태을성은 별 중에 으뜸이라.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상천하여 태을성관 대오리라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고사를 인용하여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콩태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이죠? 태조, 태종, 그쵸? 그리고 내려오면은 강태공도 있었고, 이태백도 있고, 그쵸? 태을성이 으뜸이고, 그쵸?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지금 장기는 고사를 인용하여서 콩태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잘 되고 오래 살았다. 나도 이거 먹고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까투리가 어이가 없죠. 경황 없이 물러서니 장기란 놈 거동보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서술자의 개입인 거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이나 이런 고전소설 중에 서술자가 야, 쟤 하는 것 좀 봐 라고 말하는 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품이라고 하면요. 우리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전작시니까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있죠. 근데 이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야, 쟤 하는 것 좀 봐 라고 독자한테 말을 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 건네기 기법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거는 단순한 개입이다 라고 보면 돼요. 콩 먹으러 들어갈 때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쪼아 주춤주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부리로 드립다 꽉 찍으니 두곱해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방랑사중에서 저격시황하다가 버금술에 맞추는 듯 와즈끈 뚝딱 푸덕푸덕 변통 없이 치였구나 라고 해서 결국 여러분 장기가 지금 콩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결국은 덫에 걸리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장기가 콩을 먹으려다가 덫에 걸린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푸드덕 와즈끈 뚝딱 이러면서 음성 상징어도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 방랑사중에서 저격시황하다가 버금술에 맞추는 듯도 고사인데요. 얘도 지금 고사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장랑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시황을 죽이려고 저격을 했는데 결국
진시황은 못 맞추고 수레를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수레가 거기에서 맞았던 것처럼 지금 장기가 목이 완전 덫에 걸렸구나라는 거예요.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개질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장기가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거죠.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완전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까투리 거동 볼짝시면 상하편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놓고 당글당글 구르면서 가슴치고 일어난자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여 두 발로 구르면서 성붕지통 극진하니 아홉 아들 12딸과 친구 번님랜도 불상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령공산 낙목천의 울음소리 뿐이로다.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까투리가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동 묘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지금 막 까투리가 막 발을 구르고 막 손 답답해가지고 막 팡팡 치면서 그쵸? 이게 여러분 성붕지통이 아니라 붕성지통인데 이게 성이 붕괴될 만한 큰 슬픔이라고 해서 남편이 죽은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친구들도 조문 오고 이런 상황인 거죠. 까투리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산야월 두견성의 슬픈 회포 더욱 슬프다. 통감은 이제 사마강의 자체 통감이에요. 통감에 이르기를 양약이 고구하나 이어병이요 충언이 여기하나 이어행이라 하였으니. 자,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약이 입에 쓰지만 병에 좋고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 듣고 싶진 않지만 행동에 참 좋다.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거 아니냐. 답답하고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양주 좋은 금슬 누구에게 말할 소냐. 슬피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못이 되고 한숨은 풍우가 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눈물이 못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연못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연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숨 내가 훅훅 부는 게 약간 이게 막 바람과 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일단 대꾸법의 과장법인 거 알 수 있죠? 그만큼 내가 슬프다라는 걸 과장하는 거죠.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이없고 장기 거동 볼짝시면 차위 밑에 엎드려서 에라 인연 요란하다. 후안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위 누가 있겠냐. 선미련 후실기라. 즉 미련은 먼저고 실기 한마디로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죽은 놈이 탈 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를 맥으로 안다니 나도 죽지 않겠냐. 맥이나 짚어보소. 까투리 대답하고 이른 말이 비맥이 거절 간맥은 서늘하고 태충 맥은 걷어가고 명맥은 끊어져 가네 라고 해서 결국 장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에고 이게 웬일이요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장기란 놈 하는 말이 맥은 그러하나 눈청을 살펴보소 동자부처 온전한가. 까투리 한숨 쉬고 살펴보며 이른 말이 이제는 속절없네. 저편 눈에 동자부처 첫새벽에 떠나가고 이편 눈에 동자부처 지금에 떠나려고 파랑보에 보침 싸고 곰방대 부처 물고 길목버선 간발하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동자부처라는 게 눈동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야 눈동자 한번 보라고. 우리 그 동공반응 보는 거 알죠? 사람이 의식이 있냐 없냐 볼 때 한마디로 저쪽 눈동자는 이미 가버렸고 이쪽 눈동자도 지금 짐 싸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장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해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런 게 약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죠. 장기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인데 그것이 약간 웃음을 유발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판소리가 아무래도 서민 문학이었다 보니까 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약간 아내 말을 안 듣다가 잘못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조금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의도로 지금 웃음이 지금 자아지는 거죠. 에고 이내팔자 이다지 기박한가 상보도 자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까투리가 여러 번 결혼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 유교 윤리 사상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유교 윤리에서는 한 남편 만나면 수절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당시 유교 윤리에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쯤 되면 이제 유교 다 무너져가고 막 성리학 그런 거 비판 많이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첫째 난군 얻었다가 보람에 채여가고 둘째 난군 얻었다가 사냥개에 물려가고 셋째 난군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하고 포수에게 맞아 죽고 이번 난군 얻어서는 금슬도 좋거니와 아홉 아들 12딸을 낳아놓고 남온 여가 채 못하여 구복이 원수로 콩 하나 먹으려다 저 차위 저렇게 됐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남혼 여가라는 거는 이제 자녀의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애기들 많이 낳아놓고 자식들 결혼하는 것도 못하고 못 보고 구복이 원수다라는 건 여러분 구복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원수가 되어 즉 한마디로 배고파서 콩 하나 먹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죽게 되었구나. 속절없이 영이별하겠구나. 도화살을 가졌는가 상부살을 가졌는가 이내 팔자 험악하다. 불상토다 우리 난군 나이 많아 죽었는가 병이 들어 죽었는가 망신살을 가졌던가 고집살을 가졌던가 어찌하면 살려낼꼬라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 보이죠. 앞뒤에 섰는 자녀 뉘라서 혼치하며 복중에 든 유복자는 해상구한 네가 할까. 자 여러분 이제 이 자식들은 누가 이렇게 혼인을 준비해주며 그쵸 남편이 죽어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복중에 든 유복자 한마디로 지금도 또 임신 중인가 봐요. 그쵸 유복자라는 거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해상구원은 그 애 태어날 땐 누가 또 도와줄까라는 거죠. 울림초당 너른들에 백년초를 심어두고 백년해로 하자더니 단 3년이 못 지나서 연결조천 이별초가 되었구나. 저렇듯이 좋은 풍신 언제 다시 만나볼까. 명사슴니 해당화야 꽃진다 하늘 말아. 너는 이제 해당화 말하는 거죠. 의인화죠. 명년, 내년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겠지만 우리 난구는 이번에 가면 다시는 오기 어려우라. 미망일세 이내 몸이 미망일세 해서 내가 미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미망인은 과부를 뜻하는 거죠. 한참 통곡하니 장기란 놈 눈 반뜸 뜨고 자네 너무 슬퍼마소 상부 잦은 네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장기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야, 내가 죽은 이유가 아무래도 남편이 계속 죽는 니하고 결혼해서 내 팔자가 사나워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콩 먹어서 죽어놓고 그쵸? 이 말 마라. 사자 불가불생이라 다시 보기 어려우니 나를 굳이 보려거든 명일 조반 일찍 먹고 차위 임자 따라가면 김천장에 걸렸거나 전주장에 걸렸거나 청주장에 걸렸거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죽으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쓰일 거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장기가 덫에 걸렸잖아요. 그 덫은 사람들이 놓은 거죠. 사람이 꿩 잡아서 막 옛날에 여러분 꿩을 이제 되게 귀한 동물처럼 먹었잖아요.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도 꿩을 먹으면 좋은데 꿩이 없으니까 닭을 먹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를 장에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명도 병영도 수령도 관청고에 걸려 있거나 그쵸? 이런 어떤 관청의 창고에 걸리거나 혹은 복물집에 앉혔던가 여러분 복물은 이제 벼슬한치한테 뇌물 주는 걸 말합니다. 사또 밥상에 오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집 패백 건치가 될 거다. 이게 다 여러분 꿩이 쓰이는 곳들을 말을 하는 거죠. 내 얼굴 못 보아 서로 말고 자네 몸 수절하여 정렬 부인 되옵소서 라고 해서 지금 죽는 와중에도 너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라고 유교윤리를 강조하면서 죽는 거죠. 불쌍하다 이내 신세 불쌍하다 울지 마라 내 까투리 울지 마라 장부간장 다 녹는다 네가 아무리 슬퍼도 죽는 나만 불쌍하다라고 해서 죽어가면서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해놓고 애들 엄청 많이 낳아놓고 아내가 이제 그 콩 먹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콩 자기가 먹어놓고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팔자가 사나워서 네 팔자가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여서 나도 죽게 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너는 울지 마라 내가 더 불쌍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장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유교윤리가 여러분 이게 약간 봉건적인 의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봉건적 의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봉건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풀이는요. 봉건제도의 성격이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봉건제도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제도는 또 아니잖아요. 봉건제도는 중세시대에 이제 그 성을 하나 두고 농노와 이 영주를 두고 이제 운영을 하던 그런 중세 유럽의 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봉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약간 근대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그러면 근대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근대라는 건요.
근대 이전이란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대 이전이 전근대. 그럼 여러분, 근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완전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근대는 보통 조선시대쯤을 계속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특성들,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막 어른한테는 막 이래야 되고, 막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막 이랬던 시대가 봉건적 시대예요. 그래서 봉건적인 의식이 있는 그런 장기의 모습을 보이고요. 되게 가부장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이었던 어떤 장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려고 쓰인 작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우화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우화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우회적이고, 돌려 말한다라는 거죠. 우의적이고 간접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지금 꿩의 이야기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작품의 주제는요. 자, 지금 아내 말 듣지 않다가 죽게 된 남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고 했던 그 남존여비의 사상과 여자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은 재혼을 절대 못하게 했었거든요. 이런 개가 금지에 대한 어떤 풍자, 웃음을 유발하는 비판인 거죠. 풍자를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특징을 보면요. 의인화가 전반적으로 쓰인 거죠. 그쵸? 꿩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당대 조선 후기죠. 서민의식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장기전은 고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한자가 많이 나와서 어렵지만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